중국 관련 투자는 우리가 유심히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 그러나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원래 이제 은행에서 기존에 이제 어땠냐면은 은행에서 건설사한테 대출을 못 해줘. 근데 못 해줄 수밖에 없죠. 어차피 건설사 지금 뭐 헝다그룹부터 시작해서 부채도 안 갚고 막 다 파산 신청하는데 어떻게 빌려줘?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은행한테 압박을 넣습니다. 야, 너네 건설사 얘네들 대출을 해줘야 지금 짓다가 만에도 이런 애들 공사해가지고 다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그 부양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은행 너네 건설사한테 대출해줘. 대신 너네 은행 너네들이 뭐 이거 담보로 뭐 건물들을 뭐 받거나 건설 업체들한테 뭘 받았다면은 받지 말고 무담보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어떨까? 중국에 있는 은행들 수익 구조, 보통 이제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먹냐면, 예대 마진도 있고, 중국 국민들이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넣으면 그거를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예대 마진 차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데 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존의 중국 정부에서는 은행들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 금리가 너무 높네? 금리가 높으니까 너네 대출을 안 받지. 응?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금리 낮춰. 금리 계속해서 낮추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 은행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든 판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지금 힘들잖아. 너네가 무담보로 대출해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힘드니까 그 힘든 그 아픔을 은행까지 같이 나누면, 혼자 맞는 것보다 둘이서 맞으면 덜 아프잖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은행으로 전이시킨 다음에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자, 근데 중국 정부의 바램대로 같이 이겨내면 뭐 하나보단 둘이 낫다고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은행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괜히 부동산 위기까지 은행으로 끄집어가서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가 나면, 지금 중국의 은행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은행에 이렇게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고객들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허베이성의 그 창조은행이라고, 여기가 이제 본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은행이 헝다그룹이랑 자금을 서로 이제 연동하고 있다고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에다 예금 맡긴 고객들은 다 쫓아오지. 야, 헝다그룹 파산했는데 내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은행에서 내놓은 비책이 뭐냐면은, 사무실에다가 위안화를 다 깔아버려. 런밀비를 이렇게 다 깔아놓고, 우리 돈 많아요. 예금 뱅크론 나도 돈 많아요. 다 줄게요. 오지 마세요. 안심시키는 겁니다. 돈 보여주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현금답을 다 쌓아놓고.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입니다. 뱅크런 난데도 수두룩 하고. 자, 여기만 그럴까?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허난성에 있는 이천은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냥 은행원들이 옆에다 그냥 돈 깔아놓고 업무를 봐. 우리 돈 많아. 오지 마. 근데 이거 보여준다고 중국 국민들이 이거 속을까? 나라를 믿을까 많이? 뱅크런 났어요. 여기도. 지금 은행이 이런 상태인데 중국 정부는 같이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보자. 무담보 대출을 해주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중소형 은행들, 지방은행들이라 그러지, 국유은행은 물론 이거보단 상황이 낫죠. 근데 국유은행에서도 이번에 수익이 평균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은행이고 작은 은행이고 가리지 않고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LGFV. 자, 우리 요거 배웠죠? LGFV 이거 뭔지.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LGFV의 최대 채권자가 중국 은행이에요. 자, LGFV가 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LGFV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방 정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특수 목적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그냥 LGFV라고. 쉽게 말해서 지방 정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됐든 토지 매각권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증으로 세운 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 이런 그 금융권 애들 얘네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럼 LGFV는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하냐?
자, 은행한테 이렇게 대출을 받죠. 돈을 빌려서 뭐를 하냐면은 보통 지방정부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렇게 뭐 그 주택을 올리거나 아파트를 올리거나 이럴 때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아파트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다시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 인프라입니다. 국가 사업이에요. LGFV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유권이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정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야 너네 여기 A구역에 100평 빌려줄게 70년 동안. 그럼 부동산 개발 업체는 지방정부한테 토지 사용권을 내 돈을.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이고 너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LGFV가 오히려 더 윤활유 역할을 해줘. 근데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네.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더니 전세계 국가들이 변동환율제죠.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외환이 유출되니까. 그러면 전세계 국가들이 다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수출입이 이전보다 못하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도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과 무역하는 이런 국가들도 수출입이 줄어듭니다. 중국은 수출을 하는 국가죠.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중국의 부동산, 중국에서 부동산이, 중국의 GDP에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 정도 돼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잘 돌아가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안 들어간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 뜻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무너져. LGFV가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제 기능을 못해. 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개발 업체들이 무너지네. 그럼 지방정부한테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못 해주죠. 그럼 지방정부의 거의 주 수입 40% 정도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럼 근데 이제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제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못 해주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누가 매입을 해줘요? LGFV가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사줘야 되는 토지 사용권을 LGFV가 사주고 있어 지금. 근데 LGFV는 토지 사용권을 매입해주기 위해 탄생한 게 아니라 인프라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 탄생한 특수 목적 법인이야. 그럼 지방정부의 세수 창출을 위해 LGFV가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지방정부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중국 정부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그리고 LGFV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서 수익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셔야죠. 코인이슈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LGFV를 뭘로 보고 돈을 빌려주나요? 수익성이 낮은데 얘를 정부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보증하고 있는 얘네들이 그 자금을 빌릴 때 뭐 회사채를 발행하던가 아니면 자금을 땡길 때 보증을 쓰는 게 지방정부 갖고 있는 뭐 이런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던가 정부 사업이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LGFV를. 근데 얘네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LGFV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최대 채권자가 은행입니다. 그리고 LGFV 얘네 특징이 뭐냐면 새롭게 대출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돌려막아. 카드 새로 돌려막는 것처럼 회사채로 발행해, 기존 대출도 새 대출로 발행해, 차환 통해서 계속해서 갚아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LGFV가 계속해서 지방정부 수익 땜빵 해주고 토지 하나도 안 팔려. 얘네들이 메꿔주고 있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의 부동산 민낯을 LGFV가 감싸주고 있다. 감싸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 통계에 LGFV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특수목적 법인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공식 통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2019년도 말 기준 49조 3천억 위안, 우리나라 원화로 1경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추산한 건데 중국에 있는 국유은행이 추산한 겁니다. 중국 애들을 뭘 믿어?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GDP 정도 되지 않을까. 얘네 부채 다 긁어 모으면 LGFV.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시한폭탄의 최고 채권자는 중국에 있는 은행이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얘네 무너지면 부동산 무너지면서 같이 그냥 시스템 리스크 터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학자분들, 뭐 중국 전문가분들, 뭐 유튜브, 코인 유튜브는 없겠다.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중국 지금 당장 터진다. 금융위기 막 터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리먼판, 뭐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이 폐쇄 정책이야. 금융시장도 일단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환율도 이제 상하이 환율, 역내 환율, 그리고 이제 홍콩 역외 환율,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환율 제도를 또 사용을 하면서 고정 환율 제도도 아니고 또 변동 환율 제도도 아니고 지네들이 이제 개입하면서 중국에 있는 리스크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부채를 돌려막고, 이번에 헝다그룹도 헝다그룹이 이제 부채를 대출을 이제 만기를 연장 신청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네들을 갖고 있는 자회사 헝다 자동차, 헝다 식음료 요런 애들로 교환 사채를 쓰겠다. 대신 맡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 내에서, 중국 내에서 부채가 위안화로 된 표시 부채는 무조건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을 거예요. 미친 듯이 막을 겁니다. 막 기사나 유튜브에서 막 자극적으로 다루죠. 비구이 위안 막 몇백 조다, 부채가 이거 터지면 금융위기 터진다. 잘 보셔야 됩니다. 헝다그룹이 됐든 상강그룹이 됐든 무조건 돌려막을 수 있어요. 그 부채가 달러채 부채인지 위안화 표시 부채인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 표시 부채는 무조건 막습니다. 그게 몇 천조, 수천조가 되더라도. 대신 막지 못하는 건 달러채 부채. 달러채 부채. 이런 것들은 막지 못하죠. 헝다그룹이 파산 신청한 것도 뉴욕 그 금융당국 걔네들한테 이제 파산 신청한 건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거 그거 파산 신청한 겁니다. 왜? 달러 빚을 못 갚았어. 달러 부채를. 그런 것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LGFV도 기존에 뭐 헝다그룹이나 상강그룹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달러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했는데, 걔네들이 막 무너지고 디폴트 나니까 더 이상 발행을 못해. 자금은 조달 받아야 돼. 그러니까 LGFV가 나와. 얘네들이 달러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보증을 누가 섰냐면 지방은행. 거기도 지방은행이 보증을 섰어. 그래서 얘네들이 2020년도, 21년도 한 해에만 발행한 금액이 280억 달러. 그 당시에 제로금리였고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가 4%에서 5.5, 4.5에서 5.5 된다 그래요. 그러면 1년 뒤, 2년 뒤 지금 이자는 얼마로 달러채를 발행했을까? 그래서 지금 그마저도 지금 발행도 안 되고 이미 지금 신뢰를 잃어버려서 누가 달러채 발행하면 누가 사죠? LGFV가 하는 거 지금 부채가 얼만데. 그래도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LGFV의 채권을 또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과 LGFV가 또 이렇게 자금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다. 중국이 위험한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역외 부채, 달러화 부채,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고, 중국이 위험하다, 뭐 몇백조다 부채다, 지금 2021년도 헝다그룹 터졌을 때 이후부터 계속 나오죠. 그때마다 중국 전문가들, 뭐 코인 전문가들, 분석 전문가들 당장 뭐 금융위기 터진대. 몇 년 내로 2년 동안 안 터지고 있죠. 똑같을 겁니다. 중국 내 위안화 부채는 계속해서 틀어막을 거고, 역외 달러 부채는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뭐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 ETF나 뭐 중국 관련 주식들을 샀다.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오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신흥국 ETF가 뜬다. 중국도 막 리오프닝 효과로 막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만 듣고 중국 들어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투자는 우리가 유심히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 그러나 지금 당장 터질 악재는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